안녕하십니까, 김덕영입니다. 저희 리버티 국제영화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을 한 상태인데요. 저희 이제 그 몇몇 분들이 저희 리버티 국제영화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서 너무 이렇게 영화제에 관한 얘기만 하지 말고 좀 더 이렇게 대중적인 이야기들, 좀 재미난 이야기들 좀 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좀 구독자도 좀 늘리고 또 저희들이 그걸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영화제의 어떤 가치와 목적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홍보하는 것들이 어떻겠는가, 그런 좀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맘 먹고 오늘서부터 이제 그 제가 경험했던 영화판 그리고 이 방송계의 이 숨은 뒷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제 제가 오랫동안 방송과 영화계에서 좀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좀 말로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숨은 에피소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좀 하면서 문화예술 전반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하면은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 영화와 또 이 방송, 아울러서 이렇게 문화계 전반에 관한 그런 좀 뒷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사실 처음에 어떤 걸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마침 오늘 문성근 씨가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하나 하셨더라고요. 법비 쿠데타라는 말을 했어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 듣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무시무시해 보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과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은 배우 문성근 씨가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두고 이 자체를 이제 쿠데타라로 지정을 하면서 법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법비란 말이 그에 의하면 법을 악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무리들을 일컫는 말이다. 아, 정말 진짜 살벌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따진다면은 뭐 저도 이제 윤석열 당선인을 뭐 이렇게 지지했던 한 사람 입장에서 이 법비에 어떻게 보면은 뭐 가담자, 후원자, 뭐 지지자, 뭐 법비 지지자,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법비 쿠데타에.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때마다 어떤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때 사실 이렇게 굉장히 좌파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면서 국민의 여론을 갖다가 왜곡시키고 또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여전히 옛날 그 십성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문성근 씨에 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2020년도 일이에요. 그때 이제 제가 김일성의 아이들을 처음 이제 개봉하고 극장에 개봉하고 그때 마침 또 평창국제영화제 시기가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2020년 6월 20일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평창국제영화제에서 저희 영화를 초대한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식 초대적으로. 저희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문성근 씨가 만든 영화제다 보니까 당시 조직위원장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모든 권한을 갖고 평창국제영화제를 프로그램과 영화들을 다 이끌어갔던 사람인데 전형적인 좌파 영화제에서 저희 김일성의 아이들을 갖다가 초대한다? 처음에 굉장히 좀 의아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죠. 근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당시에 저희 영화를 좀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그 영화제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제에 이제 갔습니다. 가서 레드카펫도 밟고 또 정식으로 조직위원장인 이제 문성근 씨하고도 인사도 나누고 뭐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영화제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영화제 측에서 이제 간단한 식사 같은 걸 제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미리 가서 좀 대기를 하면서 도시락을 이렇게 먹으면서 있는데, 갑자기 옆에 문성근 씨가 서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웬만하면 그냥 뭐 열심히 밥 먹고 그냥 뭐 어차피 그 사람이 나를 알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제가 뭐 그냥 조용히 이제 밥 먹고 영화제 행사에, 개막식 행사에 참석하고 올라가 있는데, 사실은 문성근 씨가 제 대학 선배입니다. 그래서 또 예전에 1990년대로 제가 90년대 후반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방송 활동을 할 때 제가 문성근 씨하고 인터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인연도 있고 해서 그냥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그냥 밥만 먹고 있기는 좀 그래서 제가 밥을 먹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중단하고 일어나서 그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제 인사를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뭐 그 당시 이제 조직위원장인 문성우 씨는 이제 깜짝 놀라서 뭐 처음 보는 사람일 테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선배님 저는 대학교 후배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평창국제영화제에 저희 작품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문성근 씨가 갑자기 이제 되게 반갑게 뭐 갑자기 장편이냐 단편이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영화제에서 이제 어떤 작품으로 왔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는 경쟁부문 출품한 게 아니라 영화제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초대를 받아서 왔습니다. 이제 다시 또 설명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뭔데 이렇게 또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다음부터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너무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영화를 하더라도 그냥 뭐 형식적으로라도 그래 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쨌든 대화는 마무리를 져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어쨌든 문성우 씨는 당시 조직위원장이지 않습니까? 평창국제영화제 가장 높은 사람이고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고 평창국제영화제를 대표하는 얼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뭐 게스트로 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인사 먼저 드리고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렸으면은 뭔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는 한마디 하면서 대화가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영화 제목을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작품입니다 라고 했더니 얼굴이 싸늘해지면서 표정이 그 전까지 막 말 놓으면서 뭐 단편이야 장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 분이 아무 말씀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 2분 동안 정말 너무 어색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먼저 어쨌든 감사합니다. 뭐 영화제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서 이제 마무리를 졌죠. 그리고 이제 레드카펫 행사가 있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틀 동안 저희 영화가 이제 공식적으로 상영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영화제 평창국제영화제가 이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그 두세 군데에서 이제 이렇게 집중적으로 영화가 상영이 됐어요. 그래서 문성근 씨와 부딪힐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또 기념사진 하나 안 찍고 가는 것도 좀 아쉽기도 하고 또 자꾸 이렇게 뵙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또 가서 이제 인사를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배님 기념사진 하나 찍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와 그때도 정말 말로는 이제 찍기 싫다는 그런 표정이죠. 그래서 그 정말 뭐 좀 심한 말로 진짜 똥쉬운 표정 해가시면서 완전히 정말 얼굴이 좀 울그락불그락하는 그런 표정으로 정말 찍기 싫은 어떤 그런 뭐 말만 안 하셨지 거의 뭐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기념사진 찍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그런 말만 안 했을 뿐이지 그런 표정으로 이제 기념사진을 하나 찍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이 나요. 2020년도 2년 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상 뭐 영화배우 문성근 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명배우죠, 사실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이 좌파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한 인플루언서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신 분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한 사람의 인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에 관한 이야기고 한 사람의 매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후배라고 하니까 뭐 장편이야 단편이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말 놓고 막 처음에는 굉장히 막 반갑게 말하던 사람이 어떻게 영화 제목 김일성의 아이들이란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싸늘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북한의 실체를 고발한 영화라던가 북한을 비판한 영화들은 거의 뭐 원수 같은 거예요. 저는 정말 그 현장에서 정말 생생하게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참 영화라는 것이 굉장히 영화와 문화 이런 것들이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만의 독선적인 것들만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사회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걸 저는 깨닫게 됐죠. 근데 사실은 문성근으로 대표되는 좌파 이데올로그들은 사실은 거의 비슷한 어떤 성격과 좀 인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편이라면은 완전히 진짜 뭐라도 내줄 정도로 이렇게 보살펴주고 또 이렇게 끌어당겨주는 어떤 그런 모습. 하지만 자기가 적이라고 설정하면은 철저하게 배척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날 제가 대학교 후배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마치 이제 영화판에는 워낙 좌파들이 많으니까요. 또 하나의 이제 좌파 영화 감독을 만나나 보다 뭐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평창국제영화제 갔다고 하니까 대부분 이제 그런 영화들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성근 씨 입장에서도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줬다가 갑자기 영화 제목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렇게 한순간에 돌변하고 표정이 돌변하고 싸늘해질 수 있는가. 저는 그때 정말 사람들의 본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 좀 진짜 다시 한번 좀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 에피소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사실 이거를 제가 2020년도 제 페이스북이라든가 SNS에 사진하고 올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그 영화 제목 하나로 겉과 속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완전히.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욕망 있는 사람이라면 좀 더 너그럽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포용할 줄 알고 또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한데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제가 SNS에 이제 사진과 글을 좀 올렸죠.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뭐냐면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사진을 이렇게 왜곡하고 악용하고 저를 음해하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또 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리버티 국제영화제 작년에 이제 11월 22일 날 개막식하기 전에 정말 굉장히 많은 이 음해성 어떤 그런 이야기들에 굉장히 좀 시달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문성근 씨와 사진을 같이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뭐 자유와 뭐 인권,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그런 영화제의 이제 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어떻게 좌파 문성근 씨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느냐. 아니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그 사진을 올린 걸 자랑하려고 올린 것이 아니라 그 좌파들의 이중성을 좀 이렇게 까발리기 위해서 사실은 그 사진과 글을 올린 건데 그거를 어떻게 저에 대한 그 음해로 마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위장 보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를 음해하려고 했던 거겠죠. 결국 그거는 이제 저희 리버티 국제영화제를 음해하려고 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단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대처를 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사실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좌파들하고 사진 찍으면 안 됩니까? 더더군다나 저는 2020년 6월 달에 극장에 제 영화를 개봉을 한 상태였고 더더군다나 뭐 어디서 이렇게 특별히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마치 진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영화제, 평창국제영화제 같은 곳이라면은 저는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초청을 그럼 거부했어야 되나요? 초청을 거부할 이유도 없고요. 조금이라도 많은 대중들에게 저희 영화를 알리고 저희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서 사진 찍고 더더군다나 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NS에다가 이 좌파의 이중성에 대해서 고발한 글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마치 뭐 거꾸로 저를 이제 음해하고 저희 리버티 국제영화제에게 어떤 그런 정신을 갖다가 이렇게 왜곡시키는 어떤 그런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참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뭐 누구 말 맞다나 진짜 굉장히 많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구나. 저는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성근 씨와 사진 찍은 것은 문성근 씨가 갖고 있었던 좌파들의 이중성을 고발하는 어떤 그런 그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새롭게 이제 출범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좌파들의 이중적인 모습들, 자기
편이라면은 무조건 끌어안고 상대방이라면은 상대편은 무조건 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반드시 극복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론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오늘자 신문에 모든 일간지에 도배하다시피 나왔던 문성근 씨의 이런 말들, 진짜 극단적으로 양쪽을 가르는, 세력을 양쪽을 가르고 자기 편에게 어떤 동정표와 또 자기 편의 어떤 그 우호적인 세력들을 갖다 결집시키려는 이런 모습들, 이걸 보면서 정말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잘못된 세상의 어떤 관행과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서 싸우는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좀 계속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좀 꼭 좀 눌러주시고요. 저희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 리버티 국정화제가 점점 발전을 해서 우리 사회와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화제로서 발전해 나가기를 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저희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함께 좀 힘을 모아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뭐 지자체의 어떤 예산에 의존하는 영화가 아니라 시민들의 뭐 10,000원, 20,000원 뭐 이런 돈에 시민들의 성금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그 회원 모집을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원은 뭐 한 번입니다. 딱 10,000원이고요. 특별 회원은 100,000원. 뭐 이 모든 것들은 다 영화제 기간 동안에 티켓이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로 그 금액의 만큼 저희들이 돌려드릴 생각이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저희 리버티 국제영화제를 좀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는 측면에서 많이 좀 저희 좀 회원 가입도 좀 해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